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여러가지 부등식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우리가 어떻게 정하느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고 판별식을 D라고 했을 때 무릎에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한다면 알파와 베타가 양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당연히 양수가 됩니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그렇죠? 두 근의 곱은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또 양수입니다. 자, 판별식은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말은 두 근이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등호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조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음수 더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합은 음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판별식은 어떻게 되느냐. 두 근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고 다른 두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근, 곧 등호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왜 두 근의 합의 부호와 판별식의 부호를 따지지 않고 곱의 부호 하나만 가지고 하느냐. 자, 분명한 거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고 해버리면은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음수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은 왜 안 쓰느냐? 자, 두 근의 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합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호가 다른 것끼리 합했다라고 해서 꼭 그게 양수다, 음수다, 0이다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근의 합에 대한 부호는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됐습니까?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별식은 왜 안 쓰느냐? 판별식은 분명하게 서로 다르다라는 게 확실히 하고, 그 다음 두 근이라고 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는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왜 안 쓰느냐? 자,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별식이라는 것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에 관계하면 a분의 c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음수다라고 지금 조건을 썼는 겁니다. 현재로. 자, 그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a와 c의 부호가 뭐가 됩니까? 반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a분의 c가 음수됐다라는 거는 a와 c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나누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a와 c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는 a와 c를 곱해도 음수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양수로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써버리면 이건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판별식은 곱이 음수다라는 조건을 쓰면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고 합은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합은 몰라서 못 쓰는 거니까 만약에 알 수 있는 힌트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쓰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 안에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조건을 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지금 이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글로 나옵니다. 그냥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클 때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 근의 합은 분명하게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합하면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럼 우리는 분명하게 합했을 때 그 합이 양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조건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근의 절대값하고 양근의 절대값하고 서로가 같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근의 합은 0이다라는 조건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단골로 출제되는 건 뭐냐면 위에 나타나 있는 1, 2번보다는 3번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3번에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조건에다가 여기에 방금 메모했는 1, 2, 3번을 첨가해서 같이 물어주는 것.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확실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모두 양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두 건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니까 두 건의 합의 부호는 양수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두 건의 곱의 부호는 역시 양수다.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 두 건이라고 했지 서로 다른 두 건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두 건의 합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면은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양수다. 자, 그러면은 2로 나눠주고 1 넘기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건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에서 a분의 c가 되어지니까 c는 바로 k 플러스 3이잖아요. 그렇죠? k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3 넘기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은 여기에 나타나져 있는 1차의 개수가 짝수에 해당하니까 4분의 d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분의 d를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생략하고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k 플러스 3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전개합니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자, 다시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k 플러스 2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 자, 그렇게 하면 부동의 방향을 보니까 큰 놈보다는 크고 작은 놈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네. 그렇죠? 큰 놈보다는 크고 작은 놈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 이 세 가지 나왔는 게 전부 다 답인 것이 아니고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범위가 최종적인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최종적인 범위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조건이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세 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영역이 답이 되는 겁니다. 두 개 영역 아깝다고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세 개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에 2차 방정식이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큰지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큰지에 대한 힌트는 없습니다. 그럼 합은 몰라서 못 쓰는 겁니다. 판별식은 필요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두 건의 곱은 음수다라는 조건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건의 곱은 근과 계수관계 a분의 c가 되는데 c가 바로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자, 이겁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A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A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자, 해는 사이사이입니다. 그러니까 1과 3 사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 안에서 정수 A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A는 정수입니다. 그럼 1과 3 사이 있는 정수는 2가 되니까 정답은 2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은 두 건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두 건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만 읽으면서 여러분들 곱은 음수권화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건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두 건의 합의 부호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판별식은 곱이 음수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은 필요 없어서 안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건의 곱은 음수다. 자, 근과 계수관계에서 두 건의 곱은 a분의 c에 해당하는데 c가 바로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자, AA.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A-1. 그 다음 A-5. 해는 사이사이. 그럼 1과 5 사이다.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두 근의 합은 0이다. 자,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각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어지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제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제로다. 자, 인수분해 됩니다. 3, 4, 12 마이너스는 여기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3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4는 제로다. 자,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A의 값은 4. 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실수 A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A의 값이 1과 5 사이에 있는 숫자이면 된다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고 4가 바로 1과 5 사이 숫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의 값은 바로 4가 최종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